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조언 얻어보시죠.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자, 어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키워드는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 쪽에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6월 말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내에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 여기 포인트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관 본부장님께 첫 번째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온 걸로 보면은 단순한 어떤 해프닝이나 테마 성격으로 계속해서 이쪽을 보는 게 맞을지 거기에 대한 관점부터 정리 좀 시작할까 봐요. 일단은 뭐 코로나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진단키트를 이 코로나 초반 부분부터 계속 실적이나 이런 영향력이 좋아질 것이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네. 사실상 시장에서는 반대로 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초반에 첫 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확장이 되고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 사실 이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길게 간 전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도 역시나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뭐 단발성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군들은 좀 다소 억울한 부분이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선반영이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PER이 뭐 2배 정도까지도 내려갔었던 종목군들이 있었고 뭐 워낙 폭발적인 수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 재발생했을 때 만약에 치명률까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 초반 부분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한번 코로나로 홍역을 치른 상황이고 사실상 과거에는 코로나 뭐 100명만 돼도 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지금 10,000명대가 그냥 훌쩍 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슈에 대한 반영들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당 부분들이 치명률 부분에서 물론 안 좋은 결과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공포감을 줬을 때랑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프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더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모아지고 있었잖아요. 뭐 금리 안정화 신호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되는 걸까요? 코로나를 제쳐놓고 계속해서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에 집중하자, 뭐 학계 모멘텀을 보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로 다시 바로 시선 돌려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뭐 학회 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었고요. 뭐 그래서 올해 뭐 나머지 학회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굵직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 그룹즈라든지 뭐 CDMO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중장기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과거에 바이오 섹터들이 좀 주도 섹터로 불거질 때는 항상 이제 중소형주들의 뭐 임상, 이상, 삼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쪽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때 다른 종목에서도 또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임상들이 많이 지연이 됐죠. 왜냐하면 환자들을 모아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임상들이 많이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신약 쪽에서 뭐 이런 결과, 임상에 대한 결과가 뭐 3상에서 나올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나 모멘텀 부분에서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호재가 있는 쪽에서만 단기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기적인 시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대형주에서는 워낙 위치 에너지가 낮아진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중기적으로 뭐 이제 매집을 하는 관점으로는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짧은 팁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께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사이즈가 큰 종목들 만약에 제약 대표주를 지금 만약에 관심 있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이어야 될까요?
중기 아니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길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고 담으셔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 뭐 큰 주식을 담는다라면 뭐 길수록 좋겠죠.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단기간에 시세를 낸다라고 본다라면 뭐 하루에도 오늘도 뭐 일부 종목 뭐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잘 잡으셨다라면 상한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형주를 건드린다라면 기본적으로 전제를 장기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주식이 어떤 뭐 외부 모멘텀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뭐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길게 본다라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이 주식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으로 보긴 하지만 단기간에 뭐 반응을 한다라면 뭐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이걸 단기로 들어간다, 중기로 들어간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기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리까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봤고요.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저희가 2개 키워드를 함께 좀 묶어봤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 볼까 합니다. 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성격이 궁금합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겁니다. 조선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위원님과 이 이야기 먼저 이어가고자 합니다. 조선 저희 거의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안고 있었을 때부터 위원님과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안아가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서의 빨간불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투자 매력을 실적 이면에 어느 것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뭐 대장주가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직전 고점에서 거래가 좀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겪어야 될 뭐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직전 고점에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간 고점이라면 아무래도 그 저항대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소가리를 하셨던 분들의 매물이 나오는 거고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 매물 간의 그 충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여전히 조선주는 실적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 수주잔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조성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수주잔고와 신조성가를 바라보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못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안 나와서죠. 그런데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는 것은 하루 이틀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실적 베이스로 바닥권에서 30%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는 이제부터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실적이 나온 주식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주식을 투자할 때는 앞서 언급드렸던 제약의 그 대형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몰빵을 하셔서는 안 되죠. 그러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묻어두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적을 믿고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황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이 흑자전환되면서 지금 이제 어제 나온 신문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올해 수주 목표의 약 한 15% 정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수주 목표 25%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치죠. 하지만 두 회사 다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별적인 수주를 해서 이익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두 회사의 어떤 그 전원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그들이 그 수익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익에 대한 퍼포먼스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읽어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도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중요하다고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어요. 위원님, 그러면은 한화 이름이 앞에 붙여진 그 영향은 우리가 크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이름이 바뀐 이후에 일단 경영진들이 새로 이제 투입이 되겠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뚜렷한 시너지 효과가 아직 나타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찾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방산 부분들이 되면서 되는 부분들이 원래 이제 한화는 방산만 가져가려고 그랬죠. 하지만 산업은행이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이 나오겠죠. 전략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조금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화 하나만 더요. 변화 요인 볼 때 지주사 한화가 아니라 그래도 이 조선주 가운데 요 하나 오션으로 보는 게 그래도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지주사 한화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자회사단들이 많은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선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주회사 한화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나 솔루션도 있고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나머지가 다 좋다라면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기에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개별 회사들이 다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 모멘텀을 찾아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은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죠. 오늘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움직이지 않죠. 조선주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있는 내용까지 버무려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한 달을 건너서 좀 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추가로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 본부장님과 진행을 좀 해볼게요. 조선이 오르는 것과 건설주가 주목을 받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지, 건설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고 한다면 뭐 일각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테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테마의 성격이 약간씩 미묘하게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시작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대응법도 함께 기준점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부분의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출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와서 좀 슈팅이 나온 것도 있지만, 뭐 최근에 건설주들 하면은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죠. 저는 테마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5년 이상 시간이 좀 걸렸고요. 오히려 그때 이제 빠르게 수주를 받았던 기업은 부채로 조금 잡혔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대금 지급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많은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 뭐 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받겠지만 그게 사실상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수적인 부분에서도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과거의 이제 재건 테마보다는 지금도 좀 구체성이 생긴 건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끼리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장관급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추가적인 기대감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저는 재건이 시작이 되게 되면 해당 종목군들은 좀 하락이 좀 과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피크였고 쭉 빠졌잖아요. 그거와 좀 유사한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사업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 물론 이제 테마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이를 바탕으로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뭐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이 회사의 실적에 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는 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가운데 지금 조금 긴 안목으로 숫자에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부장님께서도 조선 생각하시나요? 네, 두 개 중에서 본다면 조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한 쪽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크게 묶어봤고요. 플랫폼 엔터 게임까지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알령 다시 강화되나, 이 관점에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께 바로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실제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와는 또 별개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오늘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이슈가 한알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플랫폼 엔터 게임 이렇게 묶어봤는데 본부장님, 가장 실제적으로 오늘 이 뉴스 이후에 내리는 종목군 가운데 가장 좀 우려할 만한 쪽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사실 뭐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긴 받겠죠.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뭐 화장품에서의 또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화가 되려고 했었던, 뭐 예를 들면은 뭐 판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이제 신규 게임의 론칭을 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엔터는 좀 떨어뜨려 놔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이브에서 전 이제 시간에서 좀 이제 중국 쪽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애초에 중국 쪽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구도 많고 당연히 그 시장이 잘 되면 영향이 더 크겠지만,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들로 인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갔다라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엔터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섹터별로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중국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의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뭐 이전보다 많은 그런 비중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화감만 발생
발생하더라도 사실 투자 심리는 좀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 자체를 전부 다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뭐 엔터에서도 사실 큐브 엔터가 중국 쪽 비중이 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은 약간의 좀 더 눌림이 나올 거고요. 대신에 이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릴 때 혹시 이런 기업들은 좀 사실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눌림목 매수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본부장님. 지금 나온 세 가지 섹터 가운데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질 때 그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도 되는 쪽은 엔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봤을 때 소비 관련 섹터도 오늘 좀 많이 내리거든요. 화장품 대표주들도 그렇고요. 카지노도 힘이 없고 여행도 힘이 없는 쪽이 많습니다. 이런 쪽은 좀 별도의 시선이 필요할지도 조언 부탁드릴게요. 아니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영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일본에 대한 흐름들만 보더라도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서 붙어주는 쪽이 이제 중국 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VIP 고객 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일본보다는 중국발 이슈가 더 큽니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붙어줘야 이제 완성체가 되는데 한쪽에서 삐거덕거리면 당연히 좀 영향이 준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중에서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향 이슈가 크죠. 비중이 한 40%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꼬꾸라지고 있지만 제가 좀 많이 강조드렸던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오늘도 52주 신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내에서도 중국발 이슈가 큰 쪽은 당연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을 하겠지만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뭐 북미라든지 일본 지역에서의 이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그와 별개로 상승력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서도 이제 중국별 비중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굳이 지금 리스크에 많이 흘러내리는 중국 익스포저가 큰 쪽은 보지 말자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조언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거 무게 있는 이슈로 저희 깊이 있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볼 수 있을지 이슈의 무게감에 대한 해석 이어 좀 부탁드릴게요. 뭐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죠. 중국 당국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근데 우리는 한한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좀 겪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구분하자라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를 이제 압박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들을 잘 알죠. 우리가 보통 상대방과 싸움하려면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를 때려야 상대방이 가장 아플까를 우리가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국은 우리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감정적인 문제까지 섞이게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자는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업계를 짓누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행업계 같은 경우도 중국 공식 당국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 우리나라 여행 카테고리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개별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단체 여행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죠. 앞서 이제 우리가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과 중국 양대 산맥이지만 한 축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죠. 화장품은 이미 뭐 중국과의 관계가 떨어진 지 오래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엔터주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어떤 문화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일본 음악을 좀 많이 들었고 주위에서도 일본 음악을 몰래 이제 듣는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세는 저는 저도 좋게는 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시세가 좀 급등했다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좋은 주식인데 왜 못 올라가?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죠. 좋은 주식이라도 단기간에 급등한다라면 일단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따라서 정리하자라면 일단 엔터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한령과 관련된 분위기를 상당히 탈 가능성이 높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걸 뚫고 갈 수 있지만 최근에 너무 단기간에 시세가 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위까지 키워드에 대한 정리 받아봤고요. 바로 이제 2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음식료라고 묶어봤는데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뻗어 나가서는 사료, 비료까지 묶어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브라질의 뭐 조류 독감이다, 그리고 국내 구제역이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린 상황에서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 바로 요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먹거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세요. 뉴스가 워낙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의미가 있다. 관련된 뉴스를 요건 팔로우업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궁금하네요.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역이겠죠.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이제 구제역이 발생이 된 상황이죠. 그 구제역이라는 것은 이제 발굽이 2개 있는 동물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고 거의 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 육계 관련해서 좀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관련된 트리거 때문에 수산물까지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육계가 아무래도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기조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 곡물 협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러시아가 계속해서 목리를 부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테마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테마에 대해서 조금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이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나타낸다라고 본다면 좀 모호한 점들이 많아요. 모호한 점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먹거리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하기 쉽고 생각하기 쉽고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기 쉽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테마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무엇으로 수혜를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입니다. 테마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강력한 테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격을 잘 구분해 주셨어요. 그럼 본부장님께도 같은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강력한 테마라고 위원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뉴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특정해서 보시는 쪽에 있는지 있다면 좀 자세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비료사료 쪽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마 4월 말 5월 초쯤에 또 관련주 뭐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건 신성홀딩스고 뭐 그 이전에도 뭐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추천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오늘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뭐 수익이 2자릿수 이상 뭐 충분히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의견은 좀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런 특히나 협정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면 항상 러시아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 협정에서도 좀 저는 물음표를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게 협정 이후에 G7에서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인데 너무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도 사실 조금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부서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제재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조금 이슈가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4년 만에 구제역도 발생을 했고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이벤트가 또 터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좀 질병들까지 항상 이제 매년 이 시기에 좀 터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또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작황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야 뭐 재고량이 많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황에 대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 재고량까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재고량이 그나마 풍부해서 선물 가격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지 만약에 재고량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사실 이런 전쟁이라는 이벤트에 따라서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급등이 나온 게 또 보호무역주의의 영향도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의 위치에너지도 뭐 일부 종목군들은 좀 천장을 뚫고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좀 상승력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흐름을 조금 복귀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음식료주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어요. 오늘도 농심, 오리온 정도가 특히 더 강해요. 크라운 제과도 그래도
시세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은요. 여기도 물론 52주 신고가 고점 영역에 있어서 선뜻 손은 안 나가실 듯한데 일단 여기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타자는 여긴가도 생각을 좀 더 하실 것 같거든요. 항상 이 주제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맞아요. 네, 저는 음식료가 장기로 보시면 보실수록 음식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나왔다가 떨어졌을 때, 특히나 떨어졌을 때 해당 기업들은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가격 자체를 올린 상황이고 이게 박리담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섹터예요. 게다가 한번 올라간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게다가 뭐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뭐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제품들, 음식에 대한 이런 문화력이 굉장히 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컬처와 함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52주 신고가이긴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이 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52주 신고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부장이 굳이 숨겨져 있는 종목을 찾지 않아도 가는 종목이 조금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는 섹터가 여기일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데도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는 신규 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흐름들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가격 조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런 종목군들은 뭐 급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정한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키워드 이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노리오 오후 6시 24분 발사가 확정됐습니다. 관련주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들고 온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게 있는 이슈라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위원님께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1차, 2차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이제 실제로 가는 건데 그 전에도 반응이 없고 왜 이렇게 관련주에 반응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잠잠한 이유부터 위원님 듣고 싶습니다. 무게감에 비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자,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 이후에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자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위성까지 이제 해가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움직였었던 건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죠. 이제 우리도 우주 국가 이제 우주 발사에 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니까 어떻게 보면 좀 테마적인 성격이 강했다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차분해진 거죠. 위성을 발사한다? 그래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위성을 발사하네. 성공을 해야지. 당연히 성공을 해야지. 하지만 이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끌고 온다? 이제는 그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서 나중에 진짜 이익으로 가는 단계가 이제 오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계속 MTN에서 말씀드릴 때도 미국의 무슨 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발사할 때 우리나라 조그만 중소형 위성 관련주들이 좀 올랐죠. 하지만 다 제자리입니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의 스페이스X 발사하는 거랑 우리나라 위성 업체랑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신 거죠. 저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감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퍼포먼스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식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연결고리가 약하다. 단지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방산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들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더군다나 또 이벤트라는 것이 약간의 모험성도 있죠.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세상 일이란 게 꼭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나타나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그 좋은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해서 같은 질문 이사님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반응이 없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벤트 이후에 대한 전략 고민을 혹시나 보유자분들이 하신다고 한다면 좋을 때, 나쁠 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좋을 경우에 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각각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안 좋았을 때는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던 적이 없어서 일단 보수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발사를 하는 것 자체에 좀 사실 기대감이 있었고 그게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익에 대한 불안감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부 기업들은 이제 방산과 또 엮여 있고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위성 쪽 관련된 실적들을 보시면 이제 부품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벤트가 소멸하는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위에 나온 누리호 관련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AS와 함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AS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달 초에 받았던 종목이 덴티움인데요. 저희가 목표가는 달성한 상황입니다. 자, 덴티움 이 종목 AS 좀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이 종목도 중국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직 만약에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고민도 되실 것 같아서 목표가 달성은 했지만 추가적인 전략 고민 같이 해주실까요? 저는 만약에 임플란트가 눌린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한령을 하더라도 뭐 이빨 같은 게 특히나 치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라우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 가격도 월등히 저렴하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임플란트 쪽이 좀 더 부각된 이유가 VBP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뚫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눌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플란트 산업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우리 노후화 환경이 열려지고 있고 앞으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이 산업은 너무나도 긍정적이어서 눌릴 때마다 사실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라는 AS 받아봤습니다. 새롭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바로 공개해주세요. 오늘의 원픽은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뭐 실적도 조금 뚜껑을 열었을 때 긍정적이고, 이게 조선업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이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주 잔고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장부가 깔릴 건데, 앞으로 수주 목표량 같은 경우도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뭐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에 대한 그런 이제 이연된 수요들이 나오게 됐을 때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치가 달성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LNG선에 대한 기대감, 게다가 IMO의 부분 국제회사기구에서 또 이제 뭐 연기가 굉장히 좀 되긴 했지만 환경에 대한 이 100% 전환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선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세요?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해주세요. 가격 전략은 지금 6,600원으로 좀 잡아왔는데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와서 충분히 뭐 7,000원대 이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500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매수 같은 경우는 5,900원부터 6,100원까지 약간의 좀 5일선 부분에 도달했을 때 좀 접근해보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00원까지 봐도 된다라는 목표가 수정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AS도 같이 받아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당시에 6,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위에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선주 관심이 이번 주에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AS 해주신다면 어떤 좋은 주식 있으실까요?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뭐 이것을 굳이 매도 의견을 드릴 만한 요소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관심이 좀 뜨거워졌다라는 것이 일단은 뭐 조금 집중해서 매도 시점을 잡아가야 될 시점 분명 존재합니다만 저도 한 7,000원까지는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 봐요. 근데 그 정도 선에 오면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결국 이게 이제 그 원래 경기 순환주라는 것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 정도 더 올라간다라면 일단 한번 그렇게 된다면 뭐 제가 추천 기준으로는 30%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뭐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근데 이것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 확인이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을 추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하나죠.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추천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익 모멘텀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장 랭킹5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가차관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